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요즘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공채가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밤낮 없이 정말 열심히 쓰고 계실 텐데, 그런데 또 날은 따뜻해지고 또 꽃도 피고 이러다 보면 춘곤증이라는 게 또 이렇게 사르르 찾아오거든요. 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커피를 찾게 되실 텐데, 저도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커피를 한잔 하고 왔는데, 보은 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커피를 몇 잔 정도 마시나요? 저는 매일매일 즐기는 편은 아닌데 되게 격차가 커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4잔이나 마셨거든요. 4잔이요? 하루에 4잔을? 네. 어쩌다가? 저 그냥 카페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가면 시켜야 되고 안 시킬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잔, 2잔 쌓이더니 벌써 4잔이나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제 되게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 피곤해요. 이렇게 다크서클. 이렇게 커피를 자주 찾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처럼 습관적으로 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시간이 또 따로 있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한두 시간 이내에는 마시시면 안 되고요. 정오부터 오후 1시 이때도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저녁 5시 반부터 6시 반에는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천연 각성제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이 호르몬을 더 촉진시켜서 만성 피로,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등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 예민해요. 죄송합니다. 비만이요? 너무 예민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커피를 마시라는 건가?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 말고도 대부분 여성 시청자분들도 되게 흠칫하실 텐데 네. 피로하시다고 해서 또 피곤하다고 해서 무작정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커피는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절제가 필요하지만 또 저희 잡정보센터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네. 마구마구 남용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천연 각성제 같은 알찬 소식들로 준비해봤으니까 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어제 저희가 롯데 계열사 중에 유통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공계열 취준생분들이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소식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 기업의 합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 오늘은 역시나 독보적인 매력을 뿜뿜 뽐내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리포트의 차재현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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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발을 되게 부끄럽습니다. 시원하게 하셨네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약 10주 만에 커트를 했고요. 여러분 독보적인 매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도 다양한 정보로 안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10주 만에 머리를 자르셨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 되게 정신없이 바쁘시지 않나요? 그래도 저보다는 두 아나운서분이 더 바쁘실 것 같아서요. 아니요, 용기 저- 얻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되게 영혼 없는 준비된 답변을 해주셨네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난주 20일부터 롯데그룹 공채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 취준생들이 어느 정도나 롯데를 좀 선호하나요? 예, 뭐 제가 어제 방송을 보진 못했지만 사실 문과분들을 위한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식품이나 유통 쪽에 집중된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계열사들 37여 개 계열사 중에 그 특정 계열사들을 제외하면 사실 좀 인기의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인기가 많은 곳들은 한 경쟁률이 거의 한 200대 1이 되는데 인기가 없는 데들은 거의 한 20대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공채가 사실 삼성을 끝으로 LG를 끝으로 이제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거의 지원들을 잠깐 놓으시는 것 같은데 특정 계열사, 특정 학과들, 화학과나 화공과, 고분자공학과 아니면 뭐 일부 기계과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릴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서 한 번쯤은 더 지원을 해보신다면 어쨌든 대기업, 그러니까 재계 서열 5위권에 있는 이 그룹의 계열사에 지원이 된다는 것도 본인의 이 상반기 공채에 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까 한 번쯤은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제 막연하게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이공계 분들 중에 이제 롯데 정보통신 같이 SI 업체에 지원하실 때 그냥 복붙을 해서 붙여넣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들도 회사가 뭐 자기들 채용이 바보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한 지원 의지를 가진 분을 선호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을 해서 지원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과분들만큼의 고민이 이공계 분들한테는 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사실 저희가 어제 롯데에서 유통 분야를 특집으로 조금 다뤄봤는데 어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그리고 롯데렌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네. 어디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롯데 칠성음료 그리고 롯데 건설 그리고 롯데 케미칼 세 곳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세 곳을
따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이공계분들이 쓸 수 있는 기업이 최대한 8군데 정도 됩니다. 아. 롯데 알미늄도 있고 뭐 네. 롯데 정밀 소재 이런 곳들도 있지만 그나마 채용 규모가 2자릿수고 현장에서 학생분들을 만났을 때 지원을 많이 하시는 분야들이어서 저의 어떤 그 모수를 바탕으로 한번 제가 추려봤고요. 전체적인 채용 규모 같은 걸 좀 따져본 것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가 전체 규모로는 많지만 이공계분들의 채용만 좁혀보면 롯데 건설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롯데 케미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2자릿수의 채용이 예상이 됩니다. 네. 경기가 불황이 계속돼서 신입 채용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지난해만큼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공채 시즌에 비해서 어떤 채용 기준에 뭐 변화가 있었거나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그 지난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인적성 시험을 면접 날 같이 안 보고 따로 떼어서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서류 전형의 어떤 그 뽑히는 모수가 한 15배 정도로 좀 확대가 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체감적으로 붙은 분들이 좀 지난 하반기 때 많았거든요. 네. 이번 상반기 때도 조금만 고민을 해주신다면 좀 서류에서 붙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만큼 인적성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제 보면은 이런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 전공 적합도가 떨어지거나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들은 주십니다. 네. 맞죠. 그리고 실제로. 하지만 막상 체감적으로 붙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 구조화 면접 등 면접 전형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런 관련 자격이 없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비 등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공부했던 전공 이론만으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들도 이어가셔야겠죠. 네, 확실히 이공계열에서는 이 전공 적합도가 좀 상당히 영향이 좀 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롯데그룹은 학벌을 본다라는 그런 카더라도 꽤 있어요. 네. 이런 게 좀 합격에 실제로 영향을 좀 미치는 편인가요? 예, 사실 문과분들은 학스펙을 어제 방송에서 뭐 말씀을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펙을 좀 보는 편입니다. 네네. 보는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네. 의견이 아닙니다.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공계분들은 사실 학벌보단 학점적인 면이 좀 더 중시되고요. 네. 특정 전공에 대한 적합도가 더 중요하고 관련 자격, 기사 자격 등이 분명히 구비가 되어야 좀 상대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고 제 학생들 중에도 붙은 케이스가 더 많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공계분들은 인문계보다는 스펙적인 면이 좀 자유롭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스펙적인 부분 자유롭더라도 학점이나 전공, 관련 자격증 같은 거는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합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칠성음료의 채용 공고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2018년 롯데 칠성음료 모집 직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음료 비즈니스 그룹은 기술 지원, 품질 지원, 생산 지원, SCM 물류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기술 지원 직무는 전기와 전자공학 전공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품질 지원 직무는 식품과 화학, 생명 계열 전공자로 식품 관련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또 생산 지원 직무는 환경공학과 산업공학 전공자로 수질 환경기사, 대기 환경기사, 산업 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유한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SCM 물류 직무는 물류와 유통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또 주류 비즈니스 그룹에서는 생산 지원과 맥주 양조 직무를 모집하는데요. 생산 지원 직무는 산업공학, 식품공학, 생명, 미생물, 화학, 환경 전공자를 모집하고요. 맥주 양조 직무의 경우에는 식품공학, 미생물 전공자로 특이하게 석사 이상 지원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롯데 칠성음료의 채용 공고를 함께 살펴봤는데 자 일단 먼저 채용 규모는 얼마나 되고 각 직무별로 경쟁률이 높고 낮은 게 어떤 게 있나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저 스스로가 좀 실수를 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네. 경쟁률이 높다라는 걸 본다면 당연히 경영 지원 쪽에 TO가 적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지원하면 적게 뽑음으로 결국엔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경쟁률이 높고 낮고의 비교보단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몰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경쟁률 높다는 질문 계속 주셔도 전 경영 지원이라고 외칠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결과적으로는 기술 지원, 생산 지원, 품질 지원 중심으로 각 BG 이게 비즈니스 그룹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음료 그룹에서의 생산 지원과 기술 지원 그리고 주류 부문에서의 생산 지원이 많은 채용들이 있고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뭐 최대 100대 1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채용 규모는 2자릿수라고 하는데 통상 한 50명에서 70명 선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채용 직무를 보니까 각각 직무별 전공 분야도 명시돼 있고 또 자격증도 명시가 돼 있는데 직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확실하게 전공 제한이 좀 있는 건가요?
전공 제한은 없지만 채용 설명회 자료나 담당자분들 인터뷰를 봤을 때는 이쪽 관련 지원자분들이 일을 해주셔야 우리에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쪽 분야의 전공자분들을 좀 우대하겠다는 뜻 우대하겠다. 아니겠습니까? 네. 제한을 둔다기보다는 우대한다는 의미고요. 네. 만약에 탈전공을 해서 이쪽을 희망한다면 명확한 사유와 이유가 분명히 좀 드러나야겠습니다. 네. 이게 전공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직무가 본인과 조금 잘 맞는지 보려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아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각 직무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하나씩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음료 비지는 기술 지원, 품질 지원, 생산 지원, SCM 물류로 나뉘는데요. SCM 물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산상에서 SCM을 다루고 라인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차치하도록 하고요. 네.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본부의 기술 지원팀 소속으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공장 사업장 내에서 어떤 전반적인 공장 프로세스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좀 챙긴다거나 신기술을 좀 도입해서 그 공장 과정에서의 어떤 효율을 도모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말하고요. 품질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의 계획부터 판매에 이르는 그 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품질적인 조건에 맞는지를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원료라든가 포장재의 어떤 제품들, 그리고 해썹 같은 그런 어떤 품질 이슈 관련 조건들을 좀 챙기는 것도 하고요. 네. 관련된 법 규제나 이런 것들도 나올 겁니다. 그 규제에 맞게 현재 우리의 제품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생산 지원은 말 그대로 이제 공장 내 어떤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게 관리하고 주 단위, 일 단위, 월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 그 업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는데 이 내용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줄지에 대한 포부라던가 지원 동기의 방향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이제 핵심 역량이나 자세들 담당자가 갖춰야 될 마인드셋 이런 식의 용어들이 분명 직무 소개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 지금 보고 계시죠. 이제 제출이 한 이틀 정도 남은 시점인데 단순히 거기 나와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옮기시기보단 네.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까지 본인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고 담당자는 그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하면 좋을지라는 생각의 범위를 좀 좁혀놓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보다 더 구체성 있는 지원 동기나 입소 포부가 나올 거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고요. 주류 지원 부분은 이제 맥주 양조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의 어떤 그 맥주 제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분야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석사이신 분들이 본인이 공부했던 미생물학이라던가 관련 전공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잘 녹여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업무를 알고 있다는 느낌보단 내 전공이 어떻게 쓰이면 좋을지를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주류 비지 부분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 인문계열 지원자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이 합격 가능성이 있는 직무가 있긴 할까요? 예, 뭐 정보현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SCM 물류 직무에서 뭐 유통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했는데 결국 산업공학도 아니면 물류 관련 전공자분들을 일부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물류를 생각하시는 분이 이 식품 제조까지 오셔서 이걸 하셔야 된다? 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쪽보다는 물류를 담당하는 롯데 내 다른 계열사, 뭐 로지스틱스나 글로벌 로지스로 지원하시는 게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현실적으로 타 계열사를 추천을 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 롯데 칠성 음료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지원자들이 이것만큼은 꼭 유념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분별한 어떤 그 음료 네이밍 드립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 그 성장 과정 같은 때 사이다라던가 뭐 이런 여러 그 벌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맥주, 소주, 양주, 위스키 뭐 많죠.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막연하게 내가 원하고 희망했다 식으로 알고 있는 제품을 나열하고 그게 끌려서 자석처럼 그죠? 내가 갑자기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 갑자기 여기에 사이다의 품질을 높이고 싶다. 내가 갑자기 양산을 잘하고 싶다. 이런 좀 근본이 없고 막연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실제 현직자 인터뷰나 채용 설명회를 통해 본인이 롯데 칠성음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했고 해당 직무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지 한 번만 더 고민한 내용이 녹여주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고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적인 요인이 좀 인무계보다는 덜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만 고민하신다면 서류 통과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네. 막연한 내용보다는 확실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서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으로 롯데건설의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롯데건설의 2018년 상반기 채용 모집을 보면 토목 시공, 플랜트, 토목 설계, 건축 설계,
기계 설계, 기계 시공, 전기 시공, 건축 시공, 주택 영업, 해외 영업, 안전, 경영 지원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되게 많은데요. 먼저 토목 시공의 경우에는 토목공학 전공으로 토목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플랜트 토목 설계는 토목공학 전공으로 영어 능통자와 토목기사를 우대하고요. 플랜트 건축 설계는 건축공학 전공으로 영어 능통자와 건축기사를 우대합니다. 또 플랜트 기계 설계는 기계공학 전공으로 영어 능통자와 건축 설비 기사를 우대합니다. 기계 시공은 기계공학 전공자로 건축 설비 기사를 우대하고요. 전기 시공은 전기공학 전공으로 전기공사 기사를 우대합니다. 네. 건축 시공은 건축공학 전공으로 건축기사 자격증이 필수라고 하고요. 주택 영업 직무는 법과 부동산 회계, 경영, 도시공학 전공자로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해외 영업 직무에서는 영어 능통자가 당연히 필수 우대 조건이고요. 또 안전 직무에서는 안전공학 전공으로 법정 안전관리자가 필수고 또 건설 안전기사, 산업 안전기사, NEBOSH 저는 잘 이걸 어떻게 모르겠는데 네, 이걸 네. 우대한다고 네, 하네요. 그렇죠. 또 네. 경영 지원은 법과 경영 전공으로 영어와 베트남어, 인디어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 모르는 자격증도 되게 네. 많더라고요. 자, 이러면 이제 롯데건설 공채 이렇게 많이 떴고 다양하게 떴는데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이제 건설 공채 쪽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차쿠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상반기 공채가 떴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어. 일입니다.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건축공학도 분들, 건축학도분들은 굉장히 네. 많이 힘드시고 힘드시죠. 계속 네. 힘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어렵게 공부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일반 특정 공기업체 지원 외에는 사실 가실 방향이 마땅치가 않았던 게 아쉬운 점인데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게 지금 생각보다 한 50명 선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 못지않게 경쟁자들이 많다는 점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환영받을 일이지만 또 그렇게 썩 기쁜 일만은 아님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건축공학도들에게는 좀 단비 같은 채용 소식이긴 한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원자 입장에선 사실 경쟁률도 무시할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직무별로 어디가 좀 채용이 많고 어디가 좀 적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 분들의 어떤 시공 파트가 채용이 많을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 경영 지원, 현장으로 적혀 있는 이쪽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쪽은 채용이 많아야 1명,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2명에서 뭐 0명.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했는데 실제로 뽑아놨는데 이탈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복 합격에 대해서 나가시는 경우는 추가 충원을 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따라서 0명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시공 파트에서 뭐 건축이나 토목 설계 관련해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관련 어떤 공사의 기준을 잡고 뭐 금액적인 걸 산정을 하고 공사의 어떤 계획 단계를 밟고 이런 시공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우르는 이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시공 관련 직무에서 많은 분들의 채용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을 보자면 금액을 일단 산정을 하고 공사 수행 단계에 필요한 준비 단계를 플랜을 짜고 도면과 시방서를 근거로 이제 현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방면의 노력들을 좀 관리해주는 측면이 이쪽 엔지니어 시공 파트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엔지니어 시공에 많이 좀 몰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시공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제로 공사를 착수한 이후 부분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했던 금액 산정, 계획 수립 이후에는 공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 판단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좀 챙기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발주처에서 넘어가는 과정들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이 역할들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개 이제 이런 건축 시공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이 실제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장 과정을 보고 본인이 감동을 먹어서 지원을 했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본인 외에도 감동 드신 분들이 한 68분은 더 계세요. 그러니까 네. 접근을 그렇게 하셔서 곤란하고 네네.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내가 이 공사 현장에서 어느 부분에 특히 업무 내용을 한 부분을 좀 좁혀서 특정 네. 단계의 그 업무에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 유관 경험 혹은 내가 직업 기초적으로 갖고 있는 책임감이라든가 문제 해결, 상황 판단적인 요소들이 실제로 이 업무에 적용된다면 이렇게 도움이 될 거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주 비유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약국 가서 약을 고를 때도 이 약이 어디에 좋냐고 꼭 약사님께 여쭤보지 않습니까? 네. 이 제품은 두통에도 좋고 치통에도 좋아요. 그렇게 효과를 좀 들어봐야 그 약을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단순히 좋았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적용이 될 거란 확신이 든다라는
심증 어린 얘기로만 지원하지 마시고요. 명확한 근거 아래 내가 이렇게 쓰이면 너네한테 최대 이런 효과가 있음을 언급해주는 글과 말이 나와야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그 업무를 왜 몰라 다 알아라고 접근을 하실 텐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자기소개서랑 향후 면접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공부했다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바라보고 느꼈다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그걸 토대로 나와 이 직무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이번 공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내가 선호한다는 것보다는 이 회사 입장에서 한번 서술하고 생각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아까 그 채용 공고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영어 능통자와 또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공계분들의 영어는 이제 IL, OP 기준으로 IL이나 IM1, 2 수준인데요. 최소 IH 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IH라면 상당히 예, 높은 그렇죠. 거죠? 최소한 영어로 이메일은 보낼 줄 알아야 되고 아. 전화 영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당장 어디 민병철 유폰 이런 걸 결제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면에서 내가 영어를 쓰일 수 있는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내가 적합한지 유불리를 따져 보십시오. 근데 글쎄요, 영어는 이제 필수가 되는 시대이다 보니 너무 많은 스펙적인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업무에 필요한 수준의 영어, 오픽, IH는 거두시는 게 어떨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대화를 넘어서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될 만큼의 영어는 외국어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 외국어 외에도 자격증 우대 사항도 있는데 자격증이 아예 없으면 그럼 지원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네, 그 솔직히 지금 방송이라서 제가 네.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예, 솔직하게 네.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친한 어떤 그 동네에서 만난 형님 느낌이라면 사실 그냥 지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본인이 그런 거로. 자격이 없더라도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구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현장을 그만큼 이해하고 있다거나 방문을 해봤다거나 그렇다고 이상한 막노동 얘기는 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직자를 만나봤다거나 지금 롯데건설이 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내가 담당 직무 내에서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지가 어떤 정도 검증이 된 상태의 글이 나와준다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은 이거는 뭐 서류 전형에서 합격률 높이는 데에는 자격증 혹은 즉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여정들이 절대적으로 좀 지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할 수 힘들까요? 있겠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아, 쉽지 하지만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약간 아닌 것 지뢰발 같아요. 거. 왜냐면은 솔직하게 아,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게 네. 필요합니다. 솔직한 네네. 게 당연히 거짓은 필요하죠. no.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네네. 롯데그룹은 사실 여성 취업자들이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인식이 그쵸. 되고 있는데 이런 건설 쪽은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 그 구직자가 되게 적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롯데건설 쪽은 어느 직무에 도전하는 게 그나마 여성 지원자에게 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주택 영업과 같이 아. 현장을 보되 그렇게 막 터프한 상황에 노출됨에 있어서 좀 덜 노출되는 그런 직무라든가 본사 근무 쪽에 아무래도 여성 비중이 있을 것이고요. 현장은 당연히 남성 위주의 현장 분위기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타 회사만큼 절대적으로 남자만 많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이고 직무마다 상이하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현장은 남성 위주고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주택 영업 이 부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주택 영업이라는 파트가 어떤 좀 직무를 하는 것인가요? 일단은 뭐 시행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주택 부분에 어떤 영업을 해야 돼요. 어떤 이쪽 부분의 파트를 내가 담당을 해갖고 네. 분양이라던가 입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롯데건설 이름 달고 깃발 들고 가서 이제 그 재건축 부분에서 우리가 시공을 하겠소라고 관련된 영업을 한다거나 마케팅적인 면에서 분양에 대한 이슈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팀 같은 경우는 수주나 사업 관리를 담당해서 사전 정보나 환경 분석을 해갖고 이쪽 지역의 수주를 하는 게 과연 옳은지 타당성을 비교하는 일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사나 공사 현장, 유관부서들과 관계자들과 좀 조율을 하면서 어떤 영업단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좀 관리하고 헤드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택 영업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사실 영업이라는 게 붙으니까 그쵸. 인문 계열 학생들도 조금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지원자들은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꼭 지원할 때 뭐 이것만은 유념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문과분들이 정말 그 부모님이 뭐 시공사의 아들이시다. 뭐 제게 한 30위권 시공사의 아들이셨던 분도 제 수업을 들으셨던 적이 있는데 문과분이었고요. 철학과였습니다. 이렇게
흡수한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이라도 주택 영업이나 건설 쪽과 조금이라도 연계가 되신 분이 지원을 하신다면 네. 어떻게 일부 얘기가 있겠지만 사실 네. 인문계 분들은 취업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공계 분들도 주택 영업을 뛰어들고 있는 형태고 네. 본인이 면접장을 가게 된다면 좀 마이너한 업체에서 주택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투입이 되시기 때문에 네. 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면을 가지고 내가 집중 공략하지 말고 보다 종합적으로 내가 이쪽 관련된 건설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연결성은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경험, 이렇게 좀 골고루 종합 영양제처럼 준비를 좀 해주셔야 붙을 수가 있을 텐데 글쎄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솔직한 방송이에요. 네, 솔직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롯데케미칼의 채용 공고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롯데케미칼의 2018년 상반기 채용 모집을 살펴보면요. 네. 경영 지원과 생산 관리, 생산 지원, 안전 직무의 모집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경영 지원 직무는 서울과 울산 지역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울산 지역은 회계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생산 관리는 전남과 충남, 울산에서 모집하고 화학 관련 자격증을 우대하고요. 생산 지원 기계 분야는 전남과 충남, 울산 지역 모집으로 기계공학 전공자이며 기계 관련 자격증을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생산 지원 전기 분야는 전남과 충남, 울산 지역에서 모집하며 전기공학 전공자로 전기 관련 자격증을 우대합니다. 안전 직무는 전남과 울산 지역에서 모집하고 안전공학과 환경공학 전공자로 마찬가지로 안전과 환경 관련 자격증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구직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네. 이게 석유화학 쪽이다 보니까 연봉이 또 굉장히 셀 거거든요. 네. 이 연봉 외에도 뭐 다른 점 때문에 이렇게 선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물병이나 일회용 도시락, 스포츠 꽃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업체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에틸렌이라는 어떤 분자가 중합이라는 반응, 그러니까 분자를 쪼개가지고 합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폴리에틸렌이라는 어떤 소재가 나오게 돼요. 네. 이 소재 등을 비롯하여 여러 제품들이 석유화학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공계열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제품이 양산이 되고 생산이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지원 의사가 분명하고 좀 접근하기도 쉽고 그리고 화학이나 화공 계열 분들이 확실히 본인이 학습한 내용이 실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면에서 많은 지원자들의 지원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사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을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 실력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이, 협력과 상생을 아는 사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롯데의 타 계열사보단 좀 노선이 분명하고 약간 협력 업체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면들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공계열 분들이 본인의 전공 적합도는 물론이고 지원을 하는 표현적인 면들까지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지원이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채용 규모가 사실 앞선 두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인가요? 예, 뭐 한 40명 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기업들의 특징상 네. 아무래도 명확합니다. 화학, 화공, 고분자공학. 요 세 개과 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채용을 하려는 게 생산관리 쪽에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경영 쪽에 해당되는 경영 지원 쪽에 여기 뭐 울산 쪽에 경영 지원 회계 쪽이 있어요. 네. 여기 뭐 많이 뽑아야 한 2명 뽑을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재무 회계 관련 일 하시는 게 제일 좀 채용이 적겠고요.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채용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상반기에는 또 일부 필요한 부분이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채용이 많은 직무는 앞서 말씀하셨던 생산관리 네, 쪽. 생산관리 쪽이고 적은 거는 울산 지역의 뭐 회계 네. 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채용 공고를 보니까 그러면 경영 지원이나 생산 관리, 뭐 생산 지원, 안전 직무가 있었는데 직무별로는 실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나요? 일단은 뭐 여기 경영 지원이 재무 회계 쪽 일도 있겠지만 법무나 인사 관련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 배치의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 단계에서 본인이 임의로 CDP 직무 전환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문계 분들이 이쪽에 일부 쓰실 의향이 있는데 굳이 롯데케미칼까지 와서 재무 회계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지원 동기나 포부에 명확하게 드러나줘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산관리 같은 경우는 결국 공장 생산 부서에서 근무를 이제 하시면서 생산 관련 이슈들을 관리하고
어떤 현장 순찰을 돈다거나 관련된 생산 이슈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발견을 하고 좀 개선하시는 데 일들을 하시게 될 거고요. 네. 지원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 일을 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생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비적인 면의 이슈들을 관리하고 신기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체크하시는 공무 관련 업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안전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 안전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시설 관련 안전 이슈를 챙긴다거나 아니면 뭐 인허가 업무들이 나라에서 나올 겁니다. 시설 관련돼서 이러한 측면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등을 어떤 체크하는 그런 단계에서의 대관 관련 이슈들도 본인이 좀 챙겨줘야 될 일들이 이 안전직무에 있겠고요. 안전직무 같은 경우는 안전공학도들이 명확하게 관련 직무의 내용을 잘 녹여서 자소서에 그리고 면접 때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뭐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롯데케미컬이 또 직업 특성상 많은 이공계 분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조금 솔직한 대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직무별 우대사항에 명시된 관련 자격증이 없다면 네. 아예 없다면 또 지원 안 하는 게 아예 나을까요? 근데 이쪽 계열, 특히 화학이나 화공 같은 경우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만큼 기본적으로 다 따고 계세요. 아하. 그러니까 애초에 대결 자체가 자격 자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하세요. 그러니까 면접 때도 이제 구조화 면접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한 질문을 꼬리 질문을 이어가는 형태거든요. 관련 자격이 뭐 혹시 있나요? 했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물어볼 건데 관련 내용에 답을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좋겠죠. 네. 따라서 관련된 자격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겨질 만큼 다 준비가 대부분.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방향이 너무 명확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혹시 있는데 지원을 하셔야 된다. 본인이 담당했던 실험이나 어떤 특정 프로젝트, 어떤 졸업과 관련된 어떤 여러 공모전이나 이슈들, 내용들 내가 관련했던 경험들을 최대한 스프레드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전공 자격에 해당될 만한 어떤 직무 강점적인 요인들,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상황을 판단하고 관련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인 관점으로 여러 시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면면들에 대한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네. 뭐 화학, 화공 이쪽 분들은 뭐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 자격증이 있더라도 자격증으로 이게 뭐 스펙 조금 경쟁이 될까요? 혹시 누군가는 이런 자격증을 더 갖고 있다면 더 유리하고 아니면은 자격증 유무로 이게 조금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지. 이게 뭐 더 있고 덜 있고 이게 뭐 버킷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있다고 해서 붙거나 덜 있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고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일단 간격이 확실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죠. 아까는 뭐 구조화 면접의 꼬리 질문인데 사실 경험이기 때문에 관련 경험으로 어필이 된다 치더라도 임원 면접으로 또 넘어가게 된다면 구체성이 좀 결여된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관련 분야에서 어떤 기여를 할 건가에 대한 답변도 관련 자격과 지식이 있는 분은 있는 분밖에 고관여의 답변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겉도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서류 전형의 어떤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라기보단 공채 과정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내가 자격은 지금 없지만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싶다면 회사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 업계에서 롯데케미칼의 역할이 어떤지 그리고 이들의 사업 방향이 타사 대비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등 회사를 이해하고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좀 일정 부분 더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본인이 뭐 어디 석사 대학원 지나가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고 일을 하려고 이제 가시는 거다 보니까 해당 회사에 대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일정 부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봄이라서 그런가 차쌤이 되게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쪽 분야에서 자격증 소지가 거의 당연하고 정상이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게 있다고 플러스가 아니라 없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화제를 바꿔서 롯데케미칼도 여성 채용자를 늘리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여성 지원자들이 공략하면 좋을 직무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여기는 남녀 구분을 짓기보단 관련된 자격과 지식이 명확하게 있다면 여성 지원자분들도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 회사는 굉장히 노선이 분명한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롯데케미칼 입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또 이것만큼은 유념해라 하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결국 네가 간과했던 그 자격이 다였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제 얘기를 너무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 관련 자격이 없더라도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실험으로 투입됐던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등등을 좀 최대한 경험치를 스프레드해서 봐주시고요. 문항의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2, 3, 4번은 그렇게 채워주시고 1번의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 등을 쓰실 때는 명확하게 내가 노선을 좀 그려서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좋은 서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이공계열 취준생이었다면 오늘 방송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을 네. 것 같은데 네, 오늘 방송을 보신 이공계열 지원자들의
계열사에게 그 언급하지 못하는 계열사, 오늘은 3개만 언급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다른 계열사 또 추천하면 좋을 만한 계열사가 있다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소프트웨어 쪽 컴공 지원자분들이 오프라인에 재학생분들이 많으세요. 롯데 네. 정보통신 이제 SI 업체거든요.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업계 순위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썩 좋다, 강추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롯데 계열 내에서 좀 막연한 지원을 하시기보단 본인 전공 살려서 쓸 수 있는 기업이고, 그렇다고 이 기업이 절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지원을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들 혹은 졸업 작품들 잘 정리해서 그 안에 내용들로서 내가 어떤 직업 기초 능력 갖췄는지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지원 동기와 포부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롯데 알루미늄이라든가 롯데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도 지원들이 이어질 거니까 관련 분야들 지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취업 관련된 방송에서 취준생분들한테 보통 이런 분들이 나오면은 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도 지원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도 조금 더 솔직하게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한번 거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탈곡기도 아니고 계속 탈탈 터시는데요. 뭐 제 말이 절대적으로 진리다. 뭐 제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분명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맞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이공계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끝났다 이런 분위기로 계시고 인적성을 많이 푸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외국계 기업 채용들도 아직 남아 있고요. 일부 공기업 중에 본인과 연관이 있다면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기업들도 뜰 겁니다. 따라서 좀 지원을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 공고 보시면서 좀 더 본인의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현실적인 꿀팁 많이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일하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효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기장군 장안읍 소재의 주식회사 관문산업입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로 프레스 및 용접 애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사무원입니다. 품질보증팀 소속으로 사내 수입 공정검사, 고객사 대책서 작성 및 업무 응대, 협력사 품질관리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자동차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청년층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SQ 심사 유경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이며 경력자는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으로 송금버스, 각종 보상금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채용시 마감되는 공인권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신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남산동 소재의 주식회사 지성 큐엔텍입니다. 특수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생산관리 사무원입니다. 전반적인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용접, 가공, 조립 등 관련 업무 유경험자, 도면 파악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지게차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나 토요일 특근 별도로 있으며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자는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지원, 상조회 운영, 경조금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6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생산관리사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돼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창진 전주지점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케이스 조립 업무를 담당할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검사원 2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공제 가입 사업장이므로 청년들이 2년 이상 근무 시 1,600만 원의 목돈 마련 후 기회가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시급 7,530원에 상여금 240%가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려 22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2년 이상 근무 시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간 신문 발행업체에서 더존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신 격리사무직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최소 1년 이상 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급 16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격리사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부당한 일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조금 당당하게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 드디어 오셨네요. 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 노무사 출신이시죠. 송진원 컨설턴트님 2주 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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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뭐 하고 지내셨는지 한번. 네, 뭐 어제는 그 민방위가 있어가지고 네.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진짜 아재가 됐구나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금요일에 예비군이 아, 그러셨어요? 네. 들어오겠습니다. 정말 공감이 안 가는 대화를 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자랑 대화를 해볼게요. 네.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2부의 도움이죠. 김하영 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뭐 민망하게 매일매일 보는 보고 있기 얼굴이라 식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잘 지냅니다. 식상하셨다고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반갑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송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지금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는 채용 비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채용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네 사회에 얼마나 지금 뿌리 깊은지 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뉴스를 남규 씨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새벽에 대구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럴 만큼 정말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 우리 김하영 캐스터가 안건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채용 비리죠. 먼저 한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신용평가원은 1998년 설립된 신용평가기관으로 직원 수 120명 가량의 중견 기업입니다. 기업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반 투자가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을 주 업무인 것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업인 만큼 신뢰도가 높아서 이 취업 관련 카페에서 한신평 준비 팁까지 올라올 만큼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네. 지난 22일 마감된 인턴 채용 소식은 취업 준비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서 양식에서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네. 한신평 지원서 기입 카테고리 중에 추천인을 기재하는 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칸은 추천인의 성명을 비롯해서 소속과 관계, 그리고 사본 등 매우 자세하게 기재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추가 버튼을 누르면 4명에서 5명 이상도 또 이렇게 따로 또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지원자는 이 평등한 경쟁이 어려울 것 같았다. 추천인이 있는 지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가 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지원을 하면서도 마음이 착잡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는 뿌리 깊은 채용 비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노가 느껴지는 땅땅땅이었습니다. 네. 자, 이 기업 이름이 한국신용평가원, 신뢰가 정말 생명인 그런 네. 기업인데 이게 들어놓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추천인을 기재하는 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추천인 제도라는 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놓고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클 텐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력서 제출란에 항목인 추천란이 있는 경우는 만약에 추천인이 없는 경우에 이게 하나의 채용 비리 또는 그 불이익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채용 비리가 지금 민감한 시점에 이런 항목들을 열어놨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사팀에서 입장을 좀 보자면 실질적으로 내부 추천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인력을 보급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 적합도 또는 직무 적합도가 있는 인원을 채용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서는 이런 거를 좀 지양을 해야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한신평의 인사 담당자분들이 지금 이런 채용 비리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저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천인을 받는다는 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간이 크다 약간 이렇게 네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런 채용 비리가 왜 발생하는 건지 그 뿌리부터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진정한 뿌리부터 좀 얘기하자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에서부터 좀 출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두레라든지 품앗이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남을 돕는 게 미덕인 사회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권력주의랑 연관이 되면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뿌리 깊은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뿌리가 깊다고는 생각했는데 유교 문화가 나올 줄은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예전부터 네. 이렇게 뿌리를 뻗어온 건데 사실 한국에서의 채용 비리하면은 만약에 내가 직접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이거를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뭐 회사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안 통할 것 같고 뭐 기사화를 통하든지 언론에 노출을 해야 그나마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정말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화제를 조금 바꿔봐서
우리가 취준생 인권위원회다 보니까 취준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맞지만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바에 의하면 한신평 측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보자면은 일단 한신평에서는 이런 추천 제도가 외국계 또는 IT 기업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또는 이게 진짜 추천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소위 내부 직원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사관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내부 인원이 외부 인원 추천을 하게 되면은 네. 소위 이제 검증된 인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부 직원의 동기부여 또한 챙길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그런 인사관리 기술들이 최근에 1, 2년 사이에는 이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된다면 소위 추천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인 찬스를 활용을 했다고 누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요즘에 좀 민감하죠.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사항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추천을 통한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단 사회적인 인식 차이가 그쵸. 그런 게 좀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긴 채용이라는 게 사실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절차잖아요. 그러면 경영자나 회사 측의 의사결정 사항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집, 그다음에 선발입니다. 지금 모집을 한 다음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 선발이라는 과정은 경영자의 의사결정 사항이에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준에서 좀 미묘한 것들은 이게 지금 사회에 지탄받을 수 있는 사회적 도리하고는 조금 연관이 별개로 좀 보셔야 된다는 사항인 겁니다. 네. 아까 뭐 송쌤이 이 한신평이 사회 분위기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지금 네. 올해 우리 정부가 기회평등, 공정,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채용 비리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례를 봤었는데 또 최근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하윤 캐스터가 간단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채에서 면접 점수를 바꾸는 수법 등을 통해서 여성 응시자들을 대거 탈락시켰고요.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합격시킨 업무 방해 등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정부에서 이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하기로 방침을 표한 이후에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 8명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처음으로 구제가 됐는데요. 구제된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스안전공사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배상해야 할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일명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사실 시간을 어떤 걸로 보상을 하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때 탈락한 취준생들은 정말 자기가 뭔가 부족해서 탈락한 줄 알고 몇 개월이나 더 취준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한 탈락자 인터뷰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탈락한 시간 동안에 이 탈락자는 지금 80통의 입사 지원서를 썼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 또는 이런 인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8개월을 지금 날렸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상을 정말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이게 내부적으로 따로 나온 피해 보상들은 따로 뭐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가스안전공사 내부에서는 지금 구제자들이 2, 3년 정도 시간을 허비한 걸로 봐서 그 정도의 호봉을 인정해주거나 근속연수를 인정해주겠다고 지금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법률 검토 후에 실질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좀 어쨌든 그 구제를 해주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호봉을 올려준다거나 근속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법은 송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 손해라는 것을 배상하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저는 조금 의아한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성과주의입니다. 성과주의. 네. 성과주의는 이 사람의 근속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신입사원이 2년을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2년 차에 지금 숙련된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과를 많이 못 내겠죠. 그러면 또 내부적으로 승진이라든지 성과급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지원책이라든지 대책이 조금 디테일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새로 들어오는 집단에 대한 반발심은 조금씩 있는데 네. 또 새로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특혜를 받았다, 뭐 피해받은 건 생각 안 하고 특혜만 받았다 생각하면
뭐 따돌림, 좀 뭐 집단적으로 왕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8명 정도가 7월부터 합격을 할 건데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 같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채용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제를 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합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쨌든 다시 채용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사실 전무하다시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좀 한 발 디뎠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이제 좋은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 하지만 지금 이거는 한 발짝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지금 수많은 판결들이 나와 있을 것이고 또 이게 확정이 되면은 손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정의가 될 겁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대규모의 채용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구제안까지 마련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면 어떤 게 이유가 그렇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민법의 조항을 조금 보자면 민법에는 지금 390조에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사회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은 그 합격 기준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논리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좀 미진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피해 자체가 좀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신적 또는 시간적인 손해이기 때문이고 또 이것을 민법에 대입하기에는 취준생 보호법이 정말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대입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 한다면 어떤 네네.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채용 비리가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핀셋형으로 자꾸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전반에 깔려 있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고서 이번 정부에서 그것을 다 지금 뿌리 뽑아서 소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들이 많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뭐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연탄을 나른다든지 그런 부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지금 채용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촌철살인의 한마디까지 잘 들었는데요.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송진원 컨설턴트 그리고 김마윤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롯데 공채 합격을 위해서 자소서 전략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